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이번 한 주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뉴스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빌 게이츠, 비트코인 투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 북한 제재를 시작한다고 말했으며, 다음으로 세 번째,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5곳이 첫 퇴출 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관련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증시가 좋지 않은데, 코스피 지수가 여기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추리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어젯밤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리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미국 물가 우크라 협상 결렬의 하락, 그리고 미국 대북 추가 제재 예고. 뉴욕 증시는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을 결국 했다고 합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0.95% 하락. 그리고 미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2차례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우리는 그걸 ICBM이라고 말하죠. 여기랑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ICBM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는 있지만 미국은 본토와 동맹의 안보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재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뉴스는 다음 뉴스에서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5일째로 접어든 벌써 15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개전 후 처음으로 양국의 외무장관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양측은 소득 없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왠지 이제 다음 주쯤이 되면은 좀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거는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꼭꼭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ICBM 기술 시험한 북한 제재, 미국 레드라인 넘었다 판단. 북한은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군사정찰 위성 개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한국과 그 다음에 미국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위한 시스템 시험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북한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하며 강경 대북 제재를 예고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번 ICBM 시스템은 최대 사거리가 15,000km에 달해 미국 본토 전역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난리를 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분석 과정에서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을 거쳤으며 유엔을 포함한 다른 동맹 파트너 국가의 구체적 내용을 공유했다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당하는 그러한 제재 같은 것처럼 북한에도 이러한 제재가 곧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11일 미국 재무부는 대북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며 무기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품목과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두 나라 정상 간 회담 가능성은 열어두었다고 하는데 당연히 지금까지도 안 되는데 쉽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북한도 계속 미사일을 슝슝 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의 추가적인 제재도 시작한다고 하고, 게다가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북 정책도 확실히 바뀐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 대북 관련주는 매우 약한 흐름을 나타낼 것이고, 그 반면 최근 들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슬금슬금 올라가던 방산주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 여기에 관련해서 돈이 조금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주식은 맨날 떨어진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네요. 아마존이 투자한 리비안 어닝 쇼크, 시간에서 12% 급락. 아마존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전기차 회사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장 마감 후에 기대치에 못 미치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시간에 거래서 무려 주가가 12%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리비안은 도대체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 실적 보도자료에서 중기적으로 우리도 전체 자동차업계를 덮친 공급망 문제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했다며, 그리고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공급망 문제는 최소한 올해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의 생산량 증대에 또 하나의 복잡성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줄로 말하면 이거겠죠. 작년에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결국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리비안의 현금은 조금 많다고 하는데요. 현재 184억 달러의 현금을 유보하고 있어 재정적으로는 아직 탄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리비안은 내년 말까지 필요한 설비 투자 규모가 80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좋아도 버틸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야 리비아는 뭐 맨날 떨어지는 소식이 나오냐 이런 생각이 한번 차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봤더니 진짜로 맨날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리비아는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조금 쭉 올라갔다가 하향하는 전형적인 공모주 상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장 초기에 무려 180달러인가요?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부터 슬금슬금 내려오더니 지금 현재 41달러, 벌써 어느덧 반토막도 아니죠. 반의 반토막 정도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안의 시가총액은 45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야 공모주 뻥튀기 이거는 우리나라 이야기뿐만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금융당국 뉴욕 증시 퇴출 후보 중국 기업 리스트 첫 공개. 미국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뉴욕 증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 리스트를 내놨다고 합니다.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무려 270개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업들은 상세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다면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이 5가지 기업을 먼저 말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얌차이나 바이오 기업인 베이징과 자이랩, 허치메드, 그리고 반도체 장비업체 ACM 리서치 이렇게 5가지 기업을 외국회사 책임법 적용 대상 리스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외국회사 책임법이 뭔가 봤더니 2020년 12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들에게 미국 상장 기업 회계 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하는 게 바로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을 조금 더 입맛에 맞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봤을 때 야, 어차피 미국이 꼬투리 잡진 않을 거고 어차피 정상적인 회사면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중국 기업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의 승인 없이는 자국 회사가 외국의 회계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결국 270여 개의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해 있는데 이 기업들이 계속 상장한 채로 유지하려면은 미국에게 회계 자료를 포함한 몇몇 정보를 넘겨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그거를 나라에서 막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기업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데 곧 정점을 볼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1, 2주 안에 정점 구간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확진자가 늘긴 늘었는데 그런데 증가폭이 현재 둔화가 되고 있다. 이게 바로 근거라고 한대요. 그리고 플러스 더 중요한 점은 신규 확진자는 작년보다 8배, 9배 늘었으나 그런데 사망자는 더 적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계절성 독감에 가까운 쪽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은 일반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관리 방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르면은 다음 주 동네 병원에서 실시간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가 되면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일반 병원에서 내릴 수 있다는 거겠죠. 이를 위해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이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 체계를 확립해 의심 증상자는 동네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말 그대로 코로나가 감기로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당연히 안 걸리는 게 좋겠죠.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 기분들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보다 부자 아니면은 비트코인 투자하지 마.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만한 사람이 몇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말 그대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블룸버그 테크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보다 돈이 적다면은 비트코인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머스크는 돈이 많기 때문에 급등 아니면은 급락하는 비트코인의 시세와 무작위성을 걱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니 여유 자금이 많지 않다면 가상자산 투자에 신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변동성 때문에 투자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규제가 불명확하다 이러한 점을 우려하며 익명 거래를 조장하고 그리고 시세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CNBC는 이 발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며 규제 필요성에 대한 빌 게이츠의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규제가 조금 불명확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전히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작년부터 저기를 또 한번 비트코인은 또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시작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도 그때가 단기 고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네이버, 카카오 진짜 미친듯이 급등했어요. 둘 다 8%나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는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조정 끝, 반등 모세, 다시 관심 필요한 시기. 20대 대선이 끝나고 플랫폼 산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인터넷 산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신임 최고 경영자의 선임으로 중장기 전략도 구체화될 것이라며 올해 인터넷 업체들의 실적 성장이 양호할 전망이 돼서 최근 하락으로 지난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이 하락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좀 길었지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대선이 끝나면서 인터넷 산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며 그리고 실적 성장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주가가 현재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부터는 다시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올해 네이버는 매출액 8조 3천억에 영업이익 1조 5,900억 그리고 카카오는 매출액 7조 8천억에 영업이익 8,900억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웹툰을 비롯한 콘텐츠 사업의 글로벌 확장도 의미있는 성과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예전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대선 전후가 되면은 아마도 저점을 찍을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더니 결국 어제 한번 크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충분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2600은 과매도 국면이라서 추가 하락이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추가 하락이 쉽지 않은 구간까지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정학적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상장사들의 추가 이익 하향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고 있으나 과매도 국면에 글로벌 증시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은 글로벌 경기가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이지만 코스피 주봉을 보면은 야 여기는 과매도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한데요. 물론 대외 변수가 앞으로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는 거 이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저 기리시랑 지속적으로 시황 정리를 하셨다면 최근 2주간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유한타증권은 그 부분을 조금은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가 살짝 꺾이고 있는데 이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표적 위험자산인 금 가격도 장대 연봉이 형성이 되면서 하락 장악형 패턴을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금값 상승은 이제 좀 고점을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정 체결 가능성도 이전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휴전 후에는 서방의 제재도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 우리가 남은 현금이 있다면 딱 2600이 깨지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시각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수혜보는 기업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흐린 기업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더라도 양호한 실적을 유지할 업종으로 정유, 비철금속, 철강, 음식료, 해상운송,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방위산업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유는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이익 발생 및 정제 마진이 회복할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철금속은 원가 상승에 판가 정가가 용이할 것으로 보았으며 철강 또한 원가 부담은 당연히 증가하나 타이트한 수급으로 유리한 환경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철금속 그 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값이 올라도 그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음식료는 판가 인상이 가능하며 해상운송은 공급망 병목 현상의 장기화와 유가에 대한 판가 정가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업종은 대금 매수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이 되지만 LNG선 신규 발주 가능성이 높은 점 그리고 플러스 방위산업은 유럽의 방위력 증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 정유, 비철금속, 철강, 음식료, 해상운송 여기까지는 판가 인상이 유리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으며 그리고 플러스 조선은 LNG 발주 가능성이 높은 점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은 유럽의 방위력 증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나쁜 게 있겠죠. 뭐가 나쁜가 봤더니 반대로 전력, 석유화학, 시멘트, 건설 등 업종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데 이 기업들은 판가 인상이 조금은 자유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은 기업의 실적이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의 리포트는 한 가지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대선 결과로 에너지 정책 변화 기대 부과. 오랜만에 한국전력의 리포트를 보도록 할게요. 한국투자증권은 11일 한국전력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적자보다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전 산업 강화와 수면 연장 및 해외 수출 추진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만원. 그리고 한토증권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전력 투자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5년 만에 변곡점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결과는 에너지 정책 변화에 기대감을 부각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추천한다며 그 근거는 윤 당선인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등을 통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끌어올린 한편 기술 투자와 글로벌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2030까지 10개 이상의 원전을 수출하겠다 이러한 공약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지는 조금 되었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원전이 다른 발전이랑 비교해서 매우 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한국전력의 미래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실적을 딱 봤더니 아직까지는 좀 끔찍합니다. 작년 적자, 올해 적자, 그리고 내년까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발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인가요? 그때 연동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도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런데 결국 작년에 민생 안전을 이유로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는데 전기요금은 그대로 제자리 걸음을 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적자가 이제 이렇게 꽂힌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와서 2만원에서 24,800원, 어느덧 20% 넘게 상승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대선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흐름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야, 흑자 전환의 길이 좀 너무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 충분히 저기리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단기간에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확실한 투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한국전력에 투자하시는 기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